왜? 지금 비와요? 어? 지금 비와요? 안 오는데? 사람들? 우산 쓰고 있는데. 우산 쓰고 있냐? 비 올 거 없지. 우산 안 챙겼는데. 많이는 안 온다. 어? 딱 치겠지. 자, 봐봐. 야, 광합성에서 보자. 광합성의 첫 번째 뭐냐 명반응이 있다. 광합성 과정에 명반응이란 건 왜 명반응이라고 썼을까?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명반응 같은 경우는 자 어디서 일어나? 그라나의 텔라코이드에서 막에서 물의 광분해와 광인산화를 거쳐 빛에너지가 ATP하고 NADH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된 과정이다. 자, 어디서 일어나? 그라나의 텔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 가지고 물의 광분해하고 그 다음 뭐야 저기 광인산화를 거치면 빛에너지가 뭘로? ATP하고 뭘로? NADH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단 말이야. 이게 명반응이란 말이야. 야, 빛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지. 광분해야. 또 광인산화도 이 ATP를 생성하는 게 세 개가 있단 말이야. 기질 수준의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그 다음에 광인산화가 있는데 기질 수준의 인산화하고 그 산화적 인산화는 세포호흡에서, 광인산화는 광합성에서 일어나잖아. 그 중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하고 광인산화는 ATP를 생산하는 게 적어. 산화적 인산화가 ATP를 제일 많이 생산해. 이해됐지? 그래서 광분해하고 광인산화를 통해서 빛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ATP하고 NADH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첫 번째, 그러면 물의 광분해가 있단 말이에요. 물의 광분해는 말 그대로 뭐야? 물을 빛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지. 즉 봐라. 빛에너지에서 물이 분해되면서 수소이온하고 그 전자가 방출되고 산소가 생기는 거야. 즉 봐라. 정확히 쓰면 H2O가 뭘로? H 플러스하고 EH하고 뭐야? 전자가 두 개가 나와. 그리고 2분의 1 O2가 생기는 거야. 자, 물이 빛에너지에 의해서 분해가 돼. 뭘로? 수소 두 개하고 전자 두 개로. 그리고 산소가 생겨.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결합해? NAD하고 D 플러스하고 결합해갖고 뭐가 되는 거야? NADH가 되는 거지. 하고 NADH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152페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광분해야. 물의 광분해는 옆에 나왔다. 명반응에서 빛에너지가 직접 물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명반응에서 물은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야. 여기서 명반응에서 물이 광분해되는 거는 빛에너지에 의해서 아니라 뭐다?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야. 실제로는 효소에 의해서. 그럼 보자. 이때 힐과 루벤의 실험이 있어. 힐과 루벤의 실험이 있는데 힐과 루벤의 실험에서
잡아라. 자, 힐과 루벤의 실험이 있는데, 힐의 실험은 1939년 질겅이 입에서 얻은 엽록체가 함유된 추출액에 옥살산 철을 넣고 시험관 안에 공기를 빼낸 다음 빛을 비추었더니 산소가 발생하고 옥살산 3철이 옥살산 2철로 환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산소는 엽록체에서 물이 분해해서 생긴 거다. 그래갖고 시험관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없고 엽록체에 함유된 물만 있는 상태에서 빛을 비추면 산소가 발생이 있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공기를 뺐지. 공기를 뺐는데 공기를 뺐는데 뭐가 생긴 거야? 산소가 생긴 거지. 왜? 물이 엽록체에 포함된 물이 광분해됐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리고 옥살산 3철은 전자수용체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물이 분해될 때 방출된 전자를 옥산산 2철이 수용하여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전자를 얻으면 뭐야? 환원이야. 그래서 옥산산 3철이 옥산산 2철로 환원된 거야. 이해되니? 즉, 봐봐. 뭐가 발생하는 거야? 물의 강분해 시 전자하고 뭐가 생기는 거야? 산소가 생겨. 산소 발생했지. 그 다음 이 전자를 이용해서 옥산산 3철을 2철로 바꿨잖아. 물의 광분해는 물의 빛에 의해서 물이 광분해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 그리고 루벤의 실험은 봐라. 가의 클로렐라 배양액에 산소의 동위원소 O18을 갖다가 표시된 물 H2O18과 이산화탄소를 나에는 클로렐라 배양액에 H2와 O18로 표시된 이산화탄소 CO218를 각각 공급하여 발생하는 산소를 분석하였다. 그러면 가에서는 산소가 뭘로 되는 거야? O218이 되는 거야. 나에서는 산소가 발생하였다. 그냥 산소가 발생한다. 즉, 과합성 결과 필요한 발생한 산소는 어디서 온 거다? 물에서 온 거다. 물에서 온 거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지. 만약에 H2O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광분해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이게 생기는 거잖아. 근데 CO2가 이게 되면 이게 생기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면 이 산소는 산소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물이 광분해 돼갖고 온 거라고 하는 실험이 루벤의 실험인 거야. 이때 산소는. 그리고 봐라. 옥살산철은 3철은 이거야. 원래 옥산산 3철은 이거야. Fe3 플러스야. 이게 전자 때문에 2철이 되는 거야. 봐봐. 뭐 되냐면 H2O가 광분해 되면 이 H 플러스하고 이 마이너스가 생겨. 그리고 2분의 1 O2가 생겨. 그러면 이 전자가 이때 전자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옥살산 3철하고 두 개하고 반응해.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옥살산 2철이 되는 거야. 2철이 되는 거야. 얘는 산가양이온이니까 옥살산 철 3철이고 얘는 이가양이오니까 옥살산 철 2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광분해 되면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오고 수소가 나오고 수소 이온이 나오고 전자가 나와. 그리고 이 O2가 나와. 근데 이 H 플러스는 누구하고 결합해?
NAD 플러스하고 결합해갖고 NADH를 만들어. 그리고 이게 이제 전자가 전자 전달기를 거치면서 이게 여기서는 옥산산 삼천이 전자를 수용하지. 그러니까 얘가 전자 수용 치는 거야. 그리고 산소가 발생한다는 거. 물의 방부에 의해서 이것만 알면 돼. 그다음 보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뭐가 일어나? 명반응은 물의 광분해하고 뭐가 일어나는 거야? 얘가. 광인산화가 일어나는 거야. 광인산화는 뭘 만드는 거 아니야? 인산화는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야. 아까 세 개가 있다 했지. 아까 아침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이거는 세포호흡에서 일어났고, 광인산화는 어디서 일어난다? 광합성에서 일어나. 근데 기질 수준의 인산화하고 광인산화는 ATP를 적게 생성해.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가 ATP를 많이 생성한다. 그러면 두 번째 명반응에서 오른쪽 153페이지로 올라와 봐. 이제 광인산화를 보자. 광인산화. 광인산화를 보면 야 지금 두산하고 하고 있어. 아까 지금 3대2던데? 몇 대 몇이냐? 전 모르죠. 저 1회 보고 안 봤어요. 4대2인데? 저 1회 보고 화나서 안 봤어요. 오늘 더블헤드 아니야? 맞아요. 내일이니까 이랬지 뭐. 오늘 내일이 이 실점 했네. 많이 뽑았네요. 만족이네요. 내일한테 내일이 요새 상태가 안 좋아. 저번에 6실점 하더니 네. 상태가 안 좋아. 홈런 맞았네. 내일이 20점 했네. 홈런 맞아갖고. 왜요? 7이닝 던졌네. 내일은. 내일이 7이닝 던졌네. 하나. 이기고 있네. 구입선대 이기고 있네. 하나가. 0대1로. 자, 보자. 그럼 광인산화를 보자, 이제. 두 번째. 광인산화를 봐봐. 어이씨, 이 새끼 왜 이렇게 많아? 야, 네가 이거 먹어라. 초코도 먹어라. 배고프다. 네. 너는 안 먹지? 자, 봐봐. 광인산화는 보자. 광인산화는 광인산화를 봐라. 자,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비데라질을 이용해서 광계와 전자전달계 화학적 삼수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야. 자, 광인산화는 첫 번째 틸라코이드 막에서 뭘 이용해서? 자, 광계하고 비데너지를 이용해서 광계 전자전달계가 계속 화학적 삼투하고 해갖고 뭘 생산하는 거야? ATP를 합성하는 거. 합성하는 게 광인산화야.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이게 봐봐. 뭘 알아야 되냐?
이게 이렇게 하자. 2번, 1번. 그러면 관계가 있어. 관계는 야 빛을 이용하는 거야. 어? 엽록소를 포함한 광합성 색소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체로서 야 여기에 뭐야 복합체로 틸라코이드막이 있는데 얘는 자 틸라코이드막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야 광합성 색소하고 단백질하고 결합된 개야. 근데 관계는 자 첫 번째 봐라. 관계의 구성은 봐봐. 어떻게 있냐면 자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저기 이렇게 관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색소들이 있어. 그리고 광합성 중심 색소인 광합성 A가 있어. 그러면 빛이 들어오지. 그러면 얘들이 광합성 색소들이 야 빛에너지를 흡수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해줘? 전달 광합성 A 중심 색소한테 전달을 해.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갖다가 얘들이 방출해. 그러면 이게 전자 수용체로 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봐봐. 관계는 봐라. 엽록소를 비롯한 광합성 색소들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체로서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구성은 반응 중심 색소, 반응 중심 엽록소 A와 1차 전자 수용체로 구성된 반응의 중심이고 이를 둘러싼 안테나 색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야 안테나 색소는 뭐야? 옛날에 말한 있잖아. 엽록소 A 빼고 나머지 이제 색소들이 안테나 색소야. 특히나 봐봐 옆에 야 반응 중심 색소는 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색소로서 한 쌍의 엽록소 A로 구성되고 그 다음 봐봐 안테나 색소는 관계에서 반응 중심 색소를 제외한 나머지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는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반응 중심 색소로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색소들을 전부 다 안테나 색소라고 그래. 이해됐지? 그리고 야 그러면 오케이 이거지. 관계의 구성은 반응 중심 색소 A가 있고 안테나 색소에 있어. 이 반응 중심 색소를 제외한 나머지 색소를 갖다가 엽록소 A, B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를 갖다가 전부 다 뭐라 그래? 안테나 색소라 그래. 그러면 안테나 색소는 야 빛에너지를 흡수해갖고 누구한테 전달해? 얘들이 반응 중심 색소한테 전달해. 그리고 종류에는 관계 1과 관계 2가 있어. 근데 관계 1은 관계 1은 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고 관계 2는 비순환적 그게 일어난다. 자 보자. 그러면 보자. 인산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바퀴 도는 게 있고 순환적 인산화가 있고 돌지 않고 하는 인산화가 있어. 이걸 비순환적 인산화라고 그래. 근데 야 관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관계 1과 2가 있어. 관계 1은 봐라. 관계 1과 2가 있는데
한번 보자. 자, 봐라. 관계의 이를 바와 반응 중심색소가 주로 흡수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이 반응 중심색소가 흡수하는 파장의 종류에 따라 뭘로 구분한다? 관계 1과 관계 2로 구분해. 자, 그러면 이때 관계 1은 누구야? 반응 중심색소가 뭘 흡수한다? 자, P700이야. 그리고 A는 P 얼마야? 680이야. 야, 반응 중심색소 A가 관계 1은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주로 흡수해. 관계 2는 반응 중심색소가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흡수한다. 잘 흡수한다. 즉 봐라. 자, 관계의 빛에너지 흡수와 에너지 전달. 야, 관계의 안테나 색소들은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누구한테 전달한다? 반응 중심색소에 전달한다. 그러면 빛에너지가 반응 중심색소에 보이고 중심색소는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하고 지그든 전자를 되니까 산화가 돼. 그래갖고 관계의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는 1차 전자 수용체에 전달된 후 전자 전달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어떻게 된다고? 봐라. 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관계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여기에 반응 중심색소인 A가 있어. 그러면 빛에너지가 전달이 돼. 그러면 이 안테나 색소들이 전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에너지 가지고 얘들이 뭘 해?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해. 그러면 첫 번째 전자 수용체가 있고 이게 전자 전달기를 거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관계야. 그러면 자 보자. 이때 전자 전달계의 전자 흐름에 따라 이게 전체 과정이 안 돌아오면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하고 전자가 돌아오면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해. 그러면 자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 흐름 보자. 알아?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 흐름 보자. 전자 흐름 보자. 흐름 보면 자, 첫 번째 뭐가 있어? 빛에너지를 흡수한 반응 중심색소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가 1차 전자 수용체를 거쳐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전자 전달계로 전달되어 이동한다. 금방도 그림에 했잖아. 야, 봐. 빛에너지를 흡수한 반응 중심색소가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하지. 그러면 이게 1차 전자 수용체에 수용되고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이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야. 이 과정이야. 그러면 보자. 이때 첫 번째 비순환적 흐름을 보자. 전자 흐름이야. 얘는 전자가 돌질 않아. 그냥 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 자, 첫 번째 봐봐. 야, 자, 비순환적 전자의 흐름은 관계 2에서 방출된 전자가 관계 1을 거쳐 NADP에 전달되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자, 얘는 관계 2에서 방출된 전자가 관계 1을 거쳐
NADP 플러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된 거 과정이야. 자, 그래가지고 반응 중심sen소 P680과 P700에서 방출된 전자가 원래의 염록수로 되돌아가 안 되돌아가? 안 되돌아가. 봐. 야, P680과 P700에서 방출된 전자가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아. 원래 염록세도 되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의 흐름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때는 봐봐. 관계 1과 관계 2가 모두 관여하고 에너지가 방출하여 ATP가 합성되도록 하고 NADP와 H와 산소를 갖다가 생성한다. 자, 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관계 1과 관계 2가 모두 관여해. 관여하고 그 다음 뭐야? 저기 에너지를 방출하여 ATP가 합성되고 또 NADP H가 합성되고 그 다음 산소가 생성된다. 한번 봐라. 첫 번째 이 관계 2에서 제일 먼저 관계 2에서 P680이 야 비대너지가 흡수돼. 그럼 안테나 색소가 비대너지 흡수해갖고 반응 중심수소한테 에너지를 전달해. 그러면 얘가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해. 그러면 1차 전자 수용체가 이걸 수용을 해. 수용을 해. 그리고 나서 이게 전자 전달기를 거쳐. 전자 전달기를 거쳐. 거치고 나서 자 어디로 가? 이제 알아? 이제 뭐로 돼? 이 전달기가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 가지고 ATP를 합성을 해. 그리고 관계 1로 전달이 돼. 이게. 그러면 또 이 에너지가 관계 1로 전달돼가지고 또 전달되고 그 다음 봐봐. 또 비대에너지가 또 오면 이 안테나 색소들이 또 P700에다가 비대에너지를 전달해. 그러면 얘도 또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해. 그러면 또 이걸 갖다가 흡수하는 1차 전자 수용체가 있어. 응? 그러면 1차 전자 수용체는 또 전자 전달기 거쳐. 거치고 이제 뭐냐? 이 거친 전자가 야 누구한테 전달돼? NADP한테 전달돼. 갖고 수소하고 전자가 전달돼 가지고 얘가 자 뭐가 뭘 해? 즉 이걸로 간단 말이야. 잡아봐. 플러스 야 수소가 2개가 전달이 돼. 수소가 2개가 전달이 돼. 그러면 얘가 NADPH
H하고 수소가 나와. 마지막에 전자 수용체는 누구다? 이 NADPH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자가 원래 염록쇠로 전달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처음에 전자를 주는 놈은 누구야? 물이 광분해돼. 물이 광분해돼. 광분해되면서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얘가 얘한테 전자 두 개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를 요 P680이 방출하는 거야. 이처럼 봐라. 자, 봐라. 첫 번째, 광계 2에서 빛을 흡수하면서 P680에서 고에너지 전차가 방출되어 1차 전자 수용체로 전달되고 전자를 이뤄 산화된 P680은 물의 광물회로 방출된 전자를 받아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봐라. 두 번째, 갈 거야? 가. 잠깐만. 네, 다 했어요? 네. 집에 가고. 야, 보자. 여기만 하고 좀 쉬자. 바로 끝내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봐봐. 자, P680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를 1차 전자 수용체가 환원시킨 후 전자단들에게 거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로 ATP 합성에 이용한다. 세 번째, P700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는 1차 전자 수용체를 환원시킨 후 전자전달기를 거쳐 최종 광계 1에서 빛을 흡수하면 P700에서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하고 전자를 이뤄 산화된 P700은 P680에서 방출된 전자를 받고 환원된다. 그리고 P700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는 1차 전자 수용체를 환원시킨 후 전자전달기를 거쳐 최종 전자 수용체인 NADP 플러스에 전달되어 NADPH가 생성된다. 따라서 야, 여기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누구니? NADP 플러스야. 그리고 여기는 광계 1과 광계 1을 거치고 ATP도 생성하고 NADH하고 O2도 생성한다. 따라서 물의 광물회로 방출된 전자는 광계 2의 P680과 광계 1의 P700을 거쳐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에 EH 플러스하고 함께 전달되면서 NADPH가 생성된다. 자,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최초의 전자 공여체. 전자를 누가 줬어? 물이 줬다. 광물에 대해 물이 줬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수용체는 NADP 플러스다. 이해됐지? 좀만 쉬어, 얘들아. 쉬고 하자. 좀 자, 너 존다. 지율아, 여 앞에서 택시 타면 네 집 바로 가냐? 이제 지하철, 버스 타면? 네, 돈이 없어요. 버스비 줄까? 응? 요새 버스 그거 안 되지. 카드밖에 안 되지. 네. 이따 보고 봐봐. 안 가져가는 거 그냥 되지 뭐. 잡아라. 그리고 순환적 이제 전자흐름 154페이지를 봐봐. 순환적 전자흐름은 전자가 다시 염록수로
되돌아간다. 순환적 전자 여러분 봐라. 자, 순환적 전자 여러분 관계 1에서만 일어난다. 관계 1에서만 일어나. 그래가지고 봐라. 자, 다시 봐라. 자, 관계 1에서 P700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전달기를 거쳐 P700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자, 그래갖고 관계 1에서만 관여하고 에너지를 방출하여 ATP가 합성된다. 자, 순환적 인산화는 전자 여러분 관계 1에서만 일어나. 그래서 ATP를 합성하는 거야. 가지고 야 관계 1에서 우선 전자를 받아들여. 이렇게 비대너지를 받았어.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해? 방사성 중심 색소인 P700한테 전달해. 전달해. 그리고 지가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해. 그러면 1차 전자 수용체가 전자 전달기로 전달해. 그러면 전자 전달기에서 다시 P700으로 전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자가 계속해서 돌고 돈단 말이야. 이게 순환적 인산화야. 자, 봐라. 자, 관계 1에서 비에너지를 흡수하여 P700은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하고 산화된다. 그러면 P700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는 1차 전자 수용체를 환원시킨 후 전자 전달기를 거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로 여기서 ATP가 합성이 돼. 합성되고 그 다음 봐라. 전자가 산화된 P700으로 되돌아와 P700을 환원시킨다. 그리고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P700에서 방출된 전자가 P700으로 되돌아오므로 NADPH가 생성되지 않고 물에 광물에도 일어나지 않아 산소도 방출 안 된다. 얘는 야 비순환적 전자 흐름은 야 염록 속 다시 방출된 전자가 염록으로 안 되돌아와. 마지막 그러면 전자 수용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전자 공유체도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물에 광물해가 일어나가지고 P680한테 전자를 공유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전자 수용체가 있어야 돼. 즉 마지막 전자 수용체가 누구니? NADP 플러스 G. 근데 순환적 인산화는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NADPH나 광 인산화도 필요 없어. 이해됐니? 그리고 자 옆에 보자. 비순환적 전자흐름과 순환적 전자흐름의 비교 봐봐. 비순환적 전자흐름은 관계 1과 관계 2에서 NADPH와 O2가 생성되고 전자가 H2O, P680, P700, NADP 플러스 순으로 이동한다. 근데 순환적 인산화에서는 전자흐름에서는 관계 1만 관여하고 NADPH와 O2가 생성되지 않고 그냥 전자가 P700에서 P700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세 번째 보자. 자, 이제 전자 전달계와 화학적 삼투에 의한 ATP 합성을 보자. 전자 전달계와 화학적 삼투를 통한 ATP 합성을 보자. 전자 전달계와 화학적 삼투를 통한 ATP 합성을 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 전달기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형성된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이제 이 ATP가 합성되는 거야. 화학적 상태에 의해서. 그럼 보자. 자, 보자. 그럼 보자. 형성되는데 이때 봐라. 자, 화학적 상태에 제일 먼저 봐라. 자, 원래는 얘들아 봐봐. 어디서 일어나냐 이게. 자, 어디서 일어나? 전자전달계에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 봐봐. 전자전달계에서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야, 수소이온의 농도가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수소이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이때 화학적 산소가 일어나면서 ATP를 합성하는 거야. 그리고 전자전달계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방출하면 자, 이 틸라코이드 막에 막을 경계로 뭘 만들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농도 기울기가 이제 화학적 산소가 일어나면서 ATP가 합성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말했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야, 화학적 상투가 일어날 수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야 돼. 형성을 해야 돼.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해야 돼. 봐봐. 관계 2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전달기를 거쳐 관계 1로 전달되면서 이때 전자전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부 전자 운반체가 자, 수소이온을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수송한다. 봐. 야, 스트로마가 바깥이고 틸라코이드 안쪽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얘들아, 봐봐. 자, 관계 2에서 비순환적 전자흐름에서 2에서 전자가 관계 1로 전달돼. 그리고 전자 전달기를 거치면서 이때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면 이 에너지 가지고 야, 뭐 한다고 그랬어? 능동수송은 뭐라 했어? 억지로 하는 거라 했지. 억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지. 근데 이때 전자전달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가지고 이걸 갖다 능동수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자, 원래는 이제 스트로마에서 어디로 이동하냐?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내부로 이동해. 근데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억지로 시키지. 그러니까 무슨 수송이야? 능동수송, 에너지를 소비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 얘가 조금 높은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기울기를 어떻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충분히 이제 틸라코이드에서 내부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갖고 기울기가 생기는 거야.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 이제 봐봐. 그러면서 틸라코이드 내부의 농도가 수소이온의 농도가 스트로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야 동규야 봐. 이렇게 만들어준다. 농도 기울기를.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 이제 화학적 상태에 의한 ATP가 합성된다. 자, 이제 뭐가 일어나?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로 뭐가 일어나? 이제 수소이온이 이동한다는 거야. 얘는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니까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야. 즉 봐라.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틸라코이드 내부에 있는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스트로마로 이동한다. 확산된다. 그러면 수소이온의 이동으로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ATP 합성 요소가 ATP를 합성하는 거야. 그러면 봐. 비순환적 전환 전자이론과 광인산화 봐봐. 전자 전달계에 에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스트로마에 있던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내부로 운반되어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다. 원래는 농도 기울기가 얘가 좀 높아. 근데 많이 높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전자 전달기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이 저농도인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고농도인 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수송을 에너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농도 기울기를 높여줘. 훨씬 틸라코이드 내부가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니까 뭐가 일어나? 화학적 상투가 일어나. 틸라코이드 막 내부에서 스트로마로 이제 수소이온이 이동해. 근데 이때 생긴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합성 요소가 ATP를 합성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화학적 상투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스트로마로 확산되면서 ATP가 합성된다. 이해됐냐? 그리고 NADPH와 ATP는 스트로마 쪽에서 생성되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탄소 고정 반응에 투입이 된다. 이때 뒤에 필요한 거. 즉 광합성의 맹반응에서 ATP는 세포호흡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막을 경계로 형성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화학적 상태로 합성된다. 그리고 옆에 봐라. 광인산화라고 하는 까닭 봐봐. 광합성의 명반응에서는 빛에너지의 흡수로 형성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 ATP가 합성되므로 세포호흡의 산화적 인산화를 고발하기 위해 광인산화라고 한다. 넘겨. 그 다음 봐봐. 이제 과합성 과정에 또 뭐가 있냐? 이제 과합성 과정에 뭐가 있냐? 또 이제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있어. 근데 얘는 빛이 필요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일명 면반응이라 안 반응이라고 그래. 얘는 우리가 요새는 안 반응보다는 탄소 고정 반응으로 많이 쓰인다. 보자. 자, 봐봐. 탄소 고정 반응, 광합성 과정. 또 이제 탄소 고정 반응입니다. 자, 탄소 고정 반응 봐라. 자, 탄소 고정 반응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한다고? 반반응이라고 한다.
안반응이라고 그래. 자, 안반응이라는데 보자. 엽록체에서 스트로마에 생성된 산물인, 야, 봐봐. 탄소 고정 반응은 아까 전에 명반응이 일어나야지만이 안반응,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왜? 뭐가 공급돼야 돼? ATP하고 NADPH가 공급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엽록체에서 스트로마에서 명반응 결과 생성된 ATP하고 NADPH를 이용해서 안반응이 일어난 거야. 이용하여 켈빈호를 거쳐 회로를 거친단 말이야. 켈빈호로 등의 등의 연속적인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그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고정한다. 그러면 얘들아, 따라서 안반응, 탄소 고정 반응은 명반응이 안 일어나지. 그러면 ATP하고 NADPH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니까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면 명반응이 필수적이야. 응? 이해됐어? 따라서 켈빈회로에서는 ATP는 직접적인 에너지로 사용되고 NADPH는 이산화탄소를 환원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보자. 옆에 켈빈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생화학자로 식물의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가 고정되어 탄수화물이 합성되는 과정인 켈빈회로를 발견하여 1961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 자, 첫 번째 봐라. 켈빈호를 봐봐. 켈빈호의 발견을 봐라. 켈빈은 클로렐라를 배양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인 C14로 표지된 C14 CO2를 갖다가 공급하여 빛을 비추어줬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 시간마다 클로렐라를 일부 채취하여 광합성을 정지시킨 후 클로렐라에서 생성된 물질을 추출하여 크레마토그래피법으로 전기한 다음 엑스던 필름에 밀착시켰다. 그랬더니 용매 A를 갖다가 시료 원점에다가 찍었어. 그랬더니 3초 후에 이게 시료가 1차 전개가 일어났어. 그래갖고 시료를 1차 전개한 후 방향을 바꾸어서 90도 회전한 다음에 또 30초에 2차 전개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전개한 크레마토그래피를 종이를 엑스선 필름에 고정시켰어. 밀착시켰다. 그러면 봐봐. 그랬더니 C14로 표시된 물질이 나타났어. 근데 3초 후에는 3Pg만 C14에 표시되었고 탄소 고정 반응하여 CO2가 고정되어 최초로 생성된 물질은 따라서 3Pg다. 그리고 30초 후에는 PgAl, 육탄당 인산 등이 C14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즉 CO2-14에 노출된 시간을 늘려가면서 C14의 새로운 표지로 생성되는 생성물을 확인하였다. 그래갖고 확인하여 CO2로부터 탄수화물이 합성되는 과정을 밝혔다. 그래갖고 켈빈회로는 봐라, 3단계다. 그 켈빈회로를 발견해서 탄소 고정, 제일 먼저 3Pg가 합성되고 3Pg가 그 다음 환원되고 그 다음
RUBP가 재생되는 세 단계로 된다. 갖고 스트로마인은 여러 효소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보면 야 뭐가 있냐? 뭐냐? 켈빈으로에서 뭐가 있냐? 두 번째 켈빈으로 봐봐. 켈빈으로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 제일 먼저 3Pg가 생성되고 그 다음 3Pg에 환원이 있고 환원이 있고 그 다음 6탄수화물인 RUBP에 재생이 있어. 이 과정을 거친다. 그래갖고 첫 번째 봐봐. 3Pg의 생성 봐봐. 3Pg는 자 이산화탄소가 변한다. 이산화탄소가 변해. 자 제일 먼저 3Pg의 생성. 이걸 뭐라 그래? 제일 먼저 탄소 고정이라고 그래. 탄소 고정이라고 그래. 자 봐라. 3CO2가 자 3RUBP하고 반응해갖고 루비스코라는 효소에 의해서 6PG가 만들어져. 6,3PG가 만들어져. 자, 자, 탄소 고정은 이산화탄소 세 분자가 루비스코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5탄소화물인 RUBP 세 분자하고 결합하면서 3탄소화물인 3PG5를 갖다가 6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봐봐, 여기 탄소 몇 개니? 3개야. 얘 5탄소화물이야. 그러면 3, 5, 15지. 총 몇 개야? 탄소 18개지. 근데 3PG는 3탄소화물이야. 그래가지고 3, 6, 18이잖아. 똑같잖아. 탄소. 이렇게 된다. 이게 이산화탄소 세 분자가 자 RUBP 세 분자에 의해서 5탄소화물에 의해서 루비스코라는 효소에 의해서 뭘로 된다? 6,3PG로 된다. 그래가지고 3PG는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야? 3PG에 환원이 있다. 3PG의 환원은 뭐라? 자, 3PG가 명반응산물인 ATP와 NADPH를 이용하여 PGAL로 환원된다. 자, 3PG의 환원은 명반응산물인 ATP하고 NADPH하고를 이용해서 PGAL로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명반응산물인 ATP하고 NADPH가 없으면 암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탄소 고정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 제일 먼저 봐봐. 6,3PG가 자 ATP를 이용해. 그래서 ADP가 되면서 뭐가 붙어? 인산이 하나씩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6DPGA가 돼. 또 6NADPH가
이용해갖고 6 NADP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PGL 6개의 PGL로 돼. 어? AL로 된다. 그래갖고 야 3PG가 환원이 되는 거야. 전자를 얻으니까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이 되는 거야. 여기서 전자를 얻어버려. 얘가 전자를 줘버린다니까. 그러면서 환원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하자. 아까 과학 시험지는 네. 보내면 안 되죠? 아이가